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다시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뵙는 거잖아요? 그죠? 1년 전에 뵀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많이 받으세요. 예, 그 복 중에 어떤 복 받으실 건데요? 학교복. 그렇죠. 학교 가시는 거죠? 어차피 학교 못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한강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학교 아니면 저 한강 둘 중에 하나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해서 진도를 다 끝을 낼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해주셨으니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 3월 1일이거든요. 다음 주가 주의 합반이에요. 아시죠?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진도 끝날 거니까. 자, 이제 오늘은 그럼 실무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를 아마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마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책 보시면 372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가 372쪽에 거기 되어 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를 아마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기준까지 하고 좀 연문이 남은 것 같죠? 자, 그래서 372쪽에 보시면 이제 5번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 실무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 설명드린 거는 다시 하기 그러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죠. 이래서 허가제가 간단해 볼게요. 자, 이 허가제 이럴 때는 일단 뭐에 대해서 뿐이었어요? 토지에 대해서 뿐이었죠. 자, 토지에 대해서 두 가지였단 말이죠. 두 가지. 뭐와 뭐요? 소유권에 대한 것과 또 하나가 지상권에 대한 것이었었죠. 이렇게 두 가지 했을 때 이 거래란 뜻은 어떤 거래였어요? 거래란 표현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뭐였었죠? 설정을 하거나 또는 이전을 하기 위함일 때 어떤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 그죠? 자, 유상계약을 할 때 이 계약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허가받아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짧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의 말을 풀어보면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설정 이전을 할 때 유상계약 할 때니까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받아라 이 뜻이었죠. 물론 이 유상계약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예약까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던 거죠. 그죠? 예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가등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던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다? 허가는 관할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였고요. 그렇죠? 이건 지난 했던 얘기 다. 그 허가 기준도 봤었던 건데, 지금 이제 교보제는 뭐 372쪽에 그 5번에 국가 등이 행하는 경우에 특례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이전일 때 허가를 받지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허가의 배제라고 하시면 돼. 허가의 배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길게 볼 게 아니라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 이렇게 세 가지다. 지금 이제 그 1번에 보시면 자, 그 지금 372쪽 그 5번에 보이시죠? 국가 등이 행하는 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세요. 협의에 의한 허가 간주 규정 써놨죠? 그럼 뜻은 뭐냐면요. 이것이 자, 계약 일방이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가 또는 지자체. 그래서 자, 1번 보니까 국가 등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고 써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자, 이 계약이 일방이 국가나 또는 지자체다. 그럴 땐 허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일단 밑에 그 큰 박스 있죠. 그건 볼 거 아니에요. 안 보는 거고. 어쨌든 일방자, 계약 일방이 국가 등이면 허가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국가 등일 때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큰 박스 필요 없고요. 또 오른쪽 올라가 보시면 이제 2번 동그라미가 자, 국유 재산의 처분과 취득일 때도 허가 필요 없어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국유 재산에 대한 처분과 그로 인한 취득도 역시 허가 필요치 않다. 왜? 국가 거니까 그거는. 그것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양으로 2번 내려보시면 이제 허가제도에 배제 규정 써놨죠. 거기 많아 보이는데, 자,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보상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수용이다. 뭐 2번이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다 등이 나오죠. 근데 큰 박스 있죠? 그건 볼 필요 없는데, 지금 그 안에 22개나 되는 법이 있어요, 법. 이건 지금 볼 거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가 이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세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가 변동한다. 이럴 때도 허가는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권리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소유권과 지상권인데 이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이 뭐예요? 계약일 때 허가 받죠. 계약. 네? 자, 계약일 때니까 이건 법률 규정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럴 땐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일방이 국가 등이면 허가 안 받는다. 그다음 두 번째 국가 소유 부동산을 판다. 허가 안 받았겠죠. 그죠? 세 번째가 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할 때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일 때 허가 필요 없다. 그래서 조금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박스들 다 필요 없던 것들이에요. 더 넘어가시면 이제 그 374는 6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7번으로 가시게 되면 이건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요? 그랬죠. 우리가 허가 기준에서 그 이용 의무 기간 봤잖아요. 왜? 기억 안 나요?
할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그럼 잠깐 그 얘기를 다시 해야겠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허가 기준 그럼 몇 가지라 그랬었어요? 허가 기준은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뭐라고요? 토지 이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 하나. 두 번째가요.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뭐였었죠? 하나가 면적에 대한 적정성 그랬죠. 요 세 가지 맞아야 허가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그쵸? 허가해 주겠다. 어떻게? 일단 목적이 적합해야 돼. 그 다음에 계획에 적합해야 돼. 그 다음 면적이 적정해야 돼.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었어요? 목적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을 다른 표현을 써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요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실수요성 종류 몇 가지? 몇 가지? 7가지 그죠? 7가지. 자, 첫 번째 뭐였었어요?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랬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복지 또는 편익 시설로 이용할 때 이랬었죠. 그 세 번째 뭐였어요? 농업인이 농지 취득이죠, 그죠? 자, 이건 책에 있으니까 자,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겠다 이럴 때 허가해 주는 건데 요 안에 세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어디 있는 농지? 자기 거주지 안에 있는 농지. 두 번째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30km 이내. 그죠? 그 다음에 농지를 협의 양도했거나 수용당했다. 그럴 때 3년 내 대체 농지를 취득하겠다. 몇 킬로? 80km 이내. 그 세 가지였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업용 세 가지를 썼죠. 사업용 세 가지. 이래가지고 사업용 세 가지가 이 속에 몇 가지 있더라? 하나, 둘, 세 가지. 어떤 사업이요? 공익사업. 그쵸? 이건 지난주 했던 거예요, 지금.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정 당시 사업이었었죠. 이렇게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가 이제 그 사업 세 가지하고 5번인데, 그럼 어쨌든 이게 지금 요 세 개 이렇게 놓고 나서 큰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일상생활과 통상적 경제활동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 뭐가 있었어요? 농지 외의 토지를 수용당했다, 대체했다. 그럴 때 대체 토지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현상 보존용 그랬죠? 현상 보존용도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 이제 임대 사업용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이 5개 몽땅 다가 이용 목적이에요. 요게. 자, 이 실수 요성이 했던 건데 책에 표시돼 있죠? 지금 보니까? 다 돼 있잖아. 지난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여기서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지금 교재는 375쪽은요, 7번 허가받은 이후의 행위라고 돼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허가받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허가됐죠. 이제 이렇게. 허가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게 이용 목적이에요. 이렇게. 그럼 자, 이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뭐가 있다? 이제 이용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이용 의무에 관한 해서 이제 이용에 관한 의무라고 써놨고 1번 동그라미 토지 이용 의무 기간. 그럼 밑에 박스를 보면 그 박스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요거예요. 다 요게 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용 목적이고 이대로 이용을 해라. 이용하는데 이용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용 기간이. 그게 의무 기간이에요. 얼마나 들었냐면 그거는 자 이것은 이제 전체가 됐을 때 2년, 4년, 5년으로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이용 의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때 얼마씩 이용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자, 이 사업 중에서 2년짜리는 아예 보지 마시고 볼 필요 없어요. 4년과 5년만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바로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자, 먼저 여기 사업용이죠, 지금 이게? 사업용. 자, 사업용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럼 사업용의 사자지, 이게. 사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4년의 기간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요. 사업용이 4니까 4년. 그 다음 이제 5년짜리 있었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볼게요. 자, 현상 보존용, 임대 사업용. 글자 수를 세봐요, 한번. 하나, 둘, 셋, 넷, 5개죠. 얘가 5년짜리예요. 그 나머지는 다 얼마짜리겠어요, 그럼? 그냥 2년짜리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별도로 외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2, 4, 5년으로 외우셔야 한다고. 근데 구분은 딱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사업용이니까 세 가지가 얼마짜리다? 4년. 그 다음 5글자니까 몇 년? 5년.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 끝난 거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두 개만 기억난다면 2년짜리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 기간이 이제 바로 박스에 각각 얼마씩 나온 게 그럼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업용만 4년, 5년짜리가 2개 이렇게.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76페이지 나오는 이행 강제금 제도는 다음 순환 때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378페이지 8번 보세요. 8번. 자,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건 보호 등 써 있어요. 불허가 처분되었을 때 사건을 보호해 주겠다는 뜻인데, 요거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봐요, 한번. 허가 절차를 한 번 더 복습. 자,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겠죠? 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기재한다 그랬었어요? 대략적으로 볼 때, 자,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용 목적도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얼마에 사겠다, 대금 등이 기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제출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 제출은 시, 군, 구한테 제출하겠죠. 그럼 시군구청장이 누군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뭐라고 우리 사람들? 허가권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허가권자가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지? 조사해 보겠죠?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하면 뭘 준다? 허가증을 주겠죠, 이렇게. 그죠? 허가증을 줄 거란 말이에요. 허가했다 그랬을 테니까. 허가증 주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는 소리예요? 저 앞에 써있는 저대로 뭐 하라고? 토지를 이용하라고 이제. 예?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자,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이용 의무대로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어떻게, 이용 목적이 몇 가지가 있다? 아까 7가지가 있고, 이용 기간 몇 년? 2, 4, 5년. 응? 인데 다 암기해야 되는데 두 개 일단 먼저 외운 거잖아, 벌써 이렇게. 사업용만 몇 년? 4년. 요 두 가지가 5년 동안 이용 기간이니까.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 그러면 되는 거고. 그 암기해야 되는데 금방 외운 거잖아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다고. 요거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됐다고 치고 나머지 뒤에는 나머지 절차는 뒤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이런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불허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허가나 앞으로가 아무런 통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미통지. 자, 이랬을 때 이제 어쨌든 간에 자,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허가하건 불허가 하든지 간에 여기까지가 걸리는 기간이 얼마 이내 끝나라? 어? 얼마 이내? 15일 이내 처리가 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15일 처리된다. 그럼 이제 허가 안 할 수 있을 테니까 불허가됐다는 뜻이에요, 불허가. 그럼 불허가일 테니까 여기 뭐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불복할 수 있겠죠. 어? 자, 불복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이의신청, 또 하나가 매수청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의신청과 매수청구는 둘 다 어쨌든 불허가 처분된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이의신청, 매수청구 둘 다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어? 얼마 이내? 자, 책 보세요. 378페이지 8번 보시죠. 자,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건 뭐 써 있죠? 1번이 뭐 있어요? 이의 신청이죠. 이의 신청. 1번 동그라미.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 있는 자는 써놨죠, 여기죠? 근데 말이 잘못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허가에 준 건데 이의가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허가는 말은 지워야지 근 거니까. 오타죠, 오타. 허가했는데 이의가 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지워버리시고 어떨 때 이의가 있겠어요? 불허가 하니까 이의가 있는 거지. 그럼 정리했을 때, 자, 불허가 처분에 이의 있는 자 보셔야겠죠?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뭐라고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얼마?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기억해야 돼요, 이거. 30일 아니에요. 응? 한 달과 30일 틀린 말이 이거는. 자, 1개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의 신청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당연히 시군구한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의 신청 한 달 내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당연히 누구한테 하는 거다? 시군구한테 하는 거다. 이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이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매수청구. 자, 매수청구라는 뜻은 매수청구 말 그대로 풀어봐요. 뭐예요? 내 땅 좀 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사주세요. 누구한테요?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자, 이게 허가 안 해줘서 지금 부득이하게 땅 못 팔았죠, 지금 이 사람. 못 팔았잖아, 그죠? 근데 돈이 급해요. 돈은 급한데 땅 팔 수 없어, 지금. 허가 안 해주니까. 돈은 급하니까 어떻게 해? 천상 그러면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누가 갑이에요? 시군구가 갑이죠. 땅 주인이 을이야, 을. 네? 그럼 땅값을 비싸게 사요? 싸게 사겠어, 아주? 싸게 사겠지. 그냥 후려치는 거라고, 이거는. 거의 그냥 강제로 뺐다시피 한다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땅값 절대 비싸게 안 주겠죠. 굉장히 싸게 주겠죠. 싸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사주세 했을 때 이 시군구청장은 사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안 사고 그만인 거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만약에 남양주 시장한테 갔다고 쳐봐요. 남양주 시장에서는 돈이 필요 없대. 땅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럴 수는 있어. 내가 알아봐는 줄게 이럴 수는 있다고. 누구한테? 다른 시군구에다가. 근데 알아보니까 아무도 안 산대. 안 사요, 그러면.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이때 사귈 수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자,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 매수 청구에서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는 없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럼 이때 매수 가격이 중요해지겠죠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 말 아니 이렇게요.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땅값 싸다 비싸다 이거? 싸다. 굉장히 쌀 거다. 그러니까 얼마에 살 거냐 그 말인 거예요. 자, 책을 보시면 자 이제 일단 매수 청구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청구도 1번 동그라미 자 바로 밑에 몇 개월 내? 1개월이 1개월. 예,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는 것도 역시 1개월 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하나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2번으로 오시면 자 2번 동그라미 매수자 지정 및 매수 가격. 자 매수자는 누구냐? 자 국가 또는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단체 등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매수할 사람은 국가 등, 국가 등이 매수를 해요. 국가 등이 하는 건데 얼마에 땅 살까? 아주 싸게 살 거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매수 가운데 줄 보니까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 범위 안에서 뭘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한다 그랬죠. 자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수 가격은 뭘 기준하느냐? 공시지가를 기준해요. 이래서 이걸 이제 외워두시는 건데 앞에가 매죠. 그럼 뒤에는 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 매 감자 오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감정가를 기준한다. 그럼 틀린 거야 이거는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공시가로 기준한다 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공 외우시는 거예요. 매공. 어? 매수가 공시가 기준한다. 공시가니까 당연히 쌀 거 아니겠냐고요. 실거래가보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싼다 뜻이니까 공시가 기준한다.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 청구의 문제 있을 것이고 그다음 신청 양식은 필요 없어요.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384 3절 선매 제도는 다음 순환 때 설명드릴게요. 넘어가시고 좀 어디 가시죠? 387 자 제재 줄만 긋고 갈게요. 387페이지 거기 어디 보시냐면 지금 이제 3번 그 제재라고 써있죠. 제재 거기서 이제 1번 볼게요. 제재 처분 써 있고 그 박스 밑에 3번 동그라미 줄 치시죠. 3번 동그라미 자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 위반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줄 쳐놓으시고 양거 2번도 줄 칠게요. 허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놓으셔야 되겠어요. 별표 허가 위반자 처벌 둘째 줄에 보세요. 2년 이하 징역 그 다음 바로 밑에 토지가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 숫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허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토지가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 그건 반드시 꼭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벌칙 기억하셔야 돼요. 2년 이하 징역, 토지가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 그 숫자 기억하시고. 나머지 요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근데 더 이상 허가는 다음에 할 테니까 이걸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이제 중개 실무 파트로 들어갈게요. 이제 중개 실무. 중개 실무니까 교재는 이제 일단 402쪽을 펴놓으시면 되겠는데 402페이지.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중개 실무로 수업을 진행해요. 그럼 중개 실무가 어디서 나오냐, 몇 개 나오냐 좀 얘기하고 이제 내용을 진행해야겠는데 이제 중개 실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은 말이에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파트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트 1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단원이에요. 이게 약 5차를 감안했을 때 약 한 30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총 40개 중에서 총 100% 40개 중에서 약 30% 저기다 30개. 그럼 몇 프로예요? 한 70%. 그죠? 한 70% 정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파트 2가 뭐냐? 방금 끝났죠. 그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파트 2가 되는 거예요. 약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4개 정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중개 실무라고 하는 단원인데 6개 정도를 출제한다고요. 약 5차를 감안한 거니까 5차. 그럼 약 묶어보니까 얼마 되겠죠? 3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대충. 그럼 7대 3 정도란 얘기인데 이미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예?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남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법령 파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단원이에요? 파트 1이죠. 양이 훨씬 많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내용이 어땠어요? 우리가 배워본 결과?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정확히 해야만 문제를 맞춰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내용은 쉬운 대신에 정확하지 않으면 답을 못 골라요. 근데 이 두 개는 내용이 어려워요. 이 두 개는. 대신 내용이 몇 개 안 돼, 개수는. 그렇죠? 일단 내용이 여기는 이제 많잖아, 문항수가. 많은데 내용은 쉽단 말이에요. 한 번 들으면 다 안다고 저거는. 내용이 쉬운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답을 걸 수 있다. 근데 이 두 개는 합쳐야 10개 아닙니까, 이게? 그 내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려운 대신에 좀 다행스러운 게 뭐예요? 숫자가 많지는 않은 거지.
감이 오시죠, 이제? 저렇게 우리가 그럼 지금서부터는 3편을 준비해야 돼요. 3편인데 그게 중계 실무라는 단원이에요. 6개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반 내용이 다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사실은. 그럼 어쨌든 실무로 들어가서 이제 어디서 출제될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 중계 실무다고 말하면 첫 번째가 우선 조사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바로 이어서 볼 거예요. 자, 분묘 기지권을 좀 준비해야 돼요. 분묘 기지권. 자, 분묘 기지권 요건 민법도 배웠죠? 물권 파트 때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했어요. 오늘 한번 또 할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등에 대한 법을 배울 텐데, 여기 하나 정도 출제해요, 여기서. 우리 과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뭘 배우느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배우시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거민제도라는 걸 배워요. 거민제도.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말이 좀 기니까 줄여 쓴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뭘 배우시느냐? 명의 신탁이라는 걸 배우고 하나가 출제가 돼요. 근데 요 명의 신탁도 민법도 배우셨죠, 또? 마찬가지, 그죠? 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정도 오늘 막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가. 그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두 가지,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다음 주에 할게. 그럼 주택의 평균 하나, 상가 하나 나온다고? 평균 2개 정도 출제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파트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 정도는 다음 주 이제 해야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럼 지금,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해서 다음 주 수업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대충 요 정도 출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거의 흐름이 무슨 법의 흐름이에요? 다. 민법. 그렇죠? 자, 분묘기지권도 어떤 거? 민법, 물권법. 그렇죠? 이것도 민사특별법. 얘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럼, 자, 이게 한 번은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안 들었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증거가 다 있을 테니까, 그죠? 다 들었잖아요, 그죠? 다 들었을 테니까 한 번 또 듣는 거네, 그럼 저한테? 한 번 또 듣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대답을 잘 해야겠네? 아니, 그 한 번 듣고 한 번 또 듣는 거니까 대답을 잘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혜란 말이에요. 원장님께서 민법 강의하니까 얼마나 특혜냐고, 그게. 다른 데 그런 게 안 한단 말이에요. 특강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거 특혜라니까요. 돈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특혜야, 그게. 다른 데 그런 데 없는데. 또 하면 다 돈 줘야 돼, 또. 한다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러면, 자, 네, 민법이 잘 돼 있으면 여기가 쉽겠네요, 그죠? 근데 민법이 잘 안 돼 있으면 여기도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대로 진행을 해 보잔 말이죠, 이제부터. 그럼 책을 넘겨서 이제 일단은 어디를 봐야겠냐면 402페이지인데 1절 나오죠. 자, 1절은 공부 안 할 거예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죠? 411쪽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411쪽까지. 내용 필요 없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자, 실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412쪽부터가 우리 실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 이제 실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412쪽 가시죠. 3절이죠? 이게 뭐 있어요?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써 있죠. 분묘장사법. 그럼 여기서 이제 거기서 한 문제 하나 정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정도를. 자, 먼저 분묘기지권 한번 들으신 거니까 분묘기지권의 의 좀 볼게요. 의. 분묘기지권이 뭐냐? 분묘가 뭡니까? 묘지, 예? 묘지예요. 묘지를 보호할 권리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 기지 부분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뭐라고요? 지상권의 유사한 물권이다 써놨죠. 그러면 이제 먼저 자, 타인 토지 위에 묘를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묘의 후손들이 묘를 보호할 권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자, 먼저 여긴 분묘니까 묘지를 말하죠. 그 안에 시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화장한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자, 의 먼저 파악하면 되겠고. 그 다음 취득 요건이 이제 세 가지 나오죠. 그럼 이거는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뜻은 아실 거라 믿고. 자,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또는 취득 요건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자, 세 가지가 있죠. 책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는 자,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타인 토지지만 승낙을 얻었다. 자, 그럼 바로 연결되셔야겠어요. 지료하고 지료. 그럼 얻었다. 그럼 지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료는 약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요. 약정한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이죠, 이게? 그럼 일단 시효 취득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우실 때, 민법 배울 때 시효 취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등기부 시효 취득이 있고, 그 다음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이 있고 그래요. 자, 등기부 시효 취득은 몇 년?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 그 다음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면 20년. 그럼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다른 사람 토지의 승낙을 없이 설치했지만 20년이 잘 넘어갔어. 그러면 권리가 인정된다. 그 뭐라고 그래? 이걸 점유로 인한 취효, 취득이죠. 그죠? 연수 기억하실 테고. 자, 이럴 때는 지료는 줘요, 안 줘요? 지료 지급하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자, 처음엔요, 본인 토지, 자기 땅에다가 묘를 썼단 말이죠. 그랬다가 토지를 팔면서 묘를 어떻게 하자고 약정을 안 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토지를 처분했죠. 처분하면서 묘를 약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자, 이럴 때도 인정되는 건데, 이때 지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료는 지급해야 되겠죠? 자, 지료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연결을 시켜놔야 돼, 이렇게 같이. 자, 보자고 승낙을 얻었답니다. 그럼 뭐예요? 지료를 약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시효 취득이다. 그럴 때는요,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자기 땅에 묘를 썼다가 특약 없었다 하자. 그럴 땐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건과 함께 같이 계시는 거 이렇게. 이 지료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료 부분은. 일단 잘 물어볼 테니까 같이 연결해 기억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일단 그럼 묘지니까 안에 시신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내가 갖다 누우려고 산을 하나 샀어, 이렇게 만들어서 봉부를 이렇게. 그럼 진짜 묘 아니죠, 그거는? 내가 나중에 죽어 묻힐 거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일명? 가묘. 가묘. 그건 묘지 아니에요? 묘지가 아니에요. 이런 권리가 있을까, 그러면? 없겠죠. 거기 밑에 이제 밑에 있어요. 양가로 2번에. 자, 분명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한다. 안장돼 있을 테니까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아니한 장례 묘소가 뭐겠냐고요. 그게 이제 가묘겠죠. 자, 가묘 같은 경우라면 묘소가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시신이 없으면 묘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도 오른쪽 올라가시면 이제 장거로 3번 보세요. 자,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인정되는 권리죠, 이게 왜 그럴까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니까,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자,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물권이에요, 이것도. 지상권에 비슷한 물권이니까. 근데 물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물권 공시는 등기인데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바로 봉분이 공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분묘 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뭐라고요? 봉분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봉분이 그게 뭐라고요? 공시 방법. 그래, 봉분이 없으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둘째 주보라 써놨어요. 따라서 암장이나 평장일 때 인정되지 않는다. 암장이 뭘까요? 암매장. 몰래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암매장. 그럼 묘가 아니에요. 평장은 뭐예요, 그럼? 평평에 다 깔아 앉은 거예요, 이렇게. 봉분이 없이 다 깔아 앉은 거예요, 이렇게. 평장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묘라는 게 매번 이렇게 돌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향에 이제 어머니가 묻혀 계신데, 한식대라고 그러죠. 보통 4월달쯤. 때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걸 매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해. 그걸 안 하면 다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아버리니까 한 10년쯤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가라앉아버려요. 그리고 평장되었다는 거죠. 그건 묘가 안 된다, 그 말이. 인정 안 한다. 그 얘기고, 그 다음 3번 보시면 이제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나오죠? 여기는 세 가지 나올 거예요. 자, 먼저 1번의 지역적 범위. 지역적이라는 뜻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역적 범위에서 그림 하나 그릴게요. 요게 이제 봉분이에요. 봉분. 요게 이제 비석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비석.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상석이라 상석. 이게 먼저 음식이 쭉 놓는 그 큰 돌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옆에 그다음 이렇게 날리 이렇게 둔덕 있죠. 이렇게 양쪽 이렇게. 예? 그죠? 이렇게 둔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문제 여기서는 이 권리가 인정되는 건데 어디까지 인정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일까?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인데 번호를 해볼게요 한번. 자, 봉분만 1번. 비석 상석 있는 데까지 제사 지낼 수 있는 공간까지. 그러니까 2번 아니면 사성 포함해서 3번. 어디까지가 인정될까 이 권리가? 몇 번까지? 어디까지? 우리 판례는요, 요 2번까지밖에 인정하지를 않아요. 요 3번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여기 지금 책법 나왔죠? 자, 먼저 보세요. 1번의 지역적 범위라고 써 있잖아요? 그 지역적 범위가 밑에 판례학습 판례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판례 바로 볼게요. 판례로. 자, 그 97년도 판례죠? 판례학습. 자,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 자체, 가로 열고 봉분의 기저 부분, 괄호 닫고, 뿐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봉분의 기저가 어떤, 그 기지가 어디 말한다? 여기 요거. 응? 요만큼이에요, 요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뒤에 분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뭐라고요? 그 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다? 여기까지 미친다 이 말이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미친다 보세요. 계속해서 진한 글씨 있죠 이제? 진한색 글씨. 자, 사성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걸 보니까 자,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싸운 둔덕 그랬죠. 조성돼 있었을 때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 이제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거. 인정 안 받으니까. 그럼 뭐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럼 요 요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다수 많은 게 어떤 경우일까요? 많은 경우가 시효 취득이 제일 많겠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1번과 3번은 좀 드물 거란 말이에요. 거의가 다 시효 취득이겠지 이렇게. 많은 구수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어머니 묘사가 이제 시효 취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데 시효 취득이니까 뭐 20년이라 뭐 한 4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시효 취득인데.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닌데 저희 큰형님께서 이제 했어요. 그 묘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가 엄청 넓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넓냐면 이 봉분하고 있죠. 비석하고 이렇게 쫙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그 여기 애들이 공 차도 돼요. 막 또 여기도 이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넓어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가 나무를 다 심어놨어 이렇게 싹 이렇게. 그 향나무 있죠. 그 좋다고 그래갖고 딱 심어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가 엄청 널찍해요. 근데 산은 우리 게 아니야 그건. 남의 산인데 이렇게 해놨다니까. 근데 우리 이제 큰녀님께서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크레인 갖고 와서 다 해놓은 거 이렇게 막 한참 전에 해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거 다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 다. 이만큼 끌어내렸거든. 상석에서 저기 한참 올라가야 돼. 본부까지가. 그렇게 하는 형태니까, 이제 강원도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어요. 그 뭐 산이 싸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걸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뒤에 여기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사성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팔레 밑에 2번 동그라미 보세요. 2번 동그라미. 이 권리는요, 이미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인정된다.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존 분묘에 쌍분 또는 당분 형태로 합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현재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자, 신설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판례 학습 보이시죠 또? 자, 판례 학습 들어와 보세요. 그 지난 글씨 볼게요. 자, 그 지난 줄친데 볼게요.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그 이미 분묘가 설치가 되었고 권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다른 일방이 사망했을 때 단문 형태로 합정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기존 묘 외에 새로 신설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합장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3번 보시죠. 원칙적으로,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463페이지. 원칙적으로 분묘 기지권에는 원래 다른 분묘를 다른 곳으로 뭐라고요? 이장할 권능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자 보세요. 원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신설도 안 되죠. 합장도 안 되죠. 그 다음 뭐도 안 됩니까? 이장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뜻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장이 안 되는데 집단 취득하는 경우일 때 인정될 수도 있어요. 거기 다음 페이지 판례 보이시죠? 꼭대기에. 자, 그게 집단 취득했다. 여러 개를 함께 취득했다 이 소리예요. 분묘 기지권을. 그럴 때 그 안에서는 이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서 가하고 나 보이죠? 가하고 나. 그 나항 보세요. 나오니까 자, 분묘 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 분묘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묘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여러 개란 뜻이 여러 개. 집단으로 취득했다 권리를. 그러니까 전부 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분묘 기지권에 기해서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해서도 그 권리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 그럼 원래 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집단 취득했을 때 집단 여러 개를 함께 취득했다. 그럴 때 그 안에서는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지역적 범위였겠고, 두 번째가 주관적 범위가 뭔 얘기냐. 이거는 이제 인적 범위라 생각하시면 돼. 인적 범위. 다시 말해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 소리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냐 권리가. 자, 이제 그 1번에 보면요. 자, 1번 동그라미에 분묘 기지권은 뭐라고 써 있죠?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 2번 동그라미 보세요. 2번 동그라미. 거기 보시면, 지금 이제 첫 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현실적으로 관습으로 호주 상속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종손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그 권리는 종손한테 전속하는 것이다. 까지. 그럼 얘를 연결해 볼까요? 자,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란 소리일까요? 종손. 그럼 바꿔 말하면 이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다? 종손한테 있는 권리라 그 말이에요. 종손한테 있는 권리. 장손 아니에요. 종손이죠. 종손과 장손 다른 얘기죠?
장손은 누구예요, 그러면? 장손. 그냥 그 집의 맏아들, 큰아들. 예? 종손은요? 그 가문의 제일 큰 집의 제일 큰아들, 그죠?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차 종손 그러는 거예요. 또 죽었다. 차 이렇게 내려와 쭉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 확률 따라서. 그러니까 이 묘의 후손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장손은 어느 집이나 다 있죠? 아들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구나, 참. 그렇죠? 그렇죠. 아들이 없으면. 근데 종손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가문에 딱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손인 경우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묘의 후손한테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종손한테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는. 그 얘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간적 범위 보이시죠? 시간적 범위라는 게 뭐냐? 언제까지냐 이 소리예요.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가. 자, 1번 보니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겠다. 그런데 뭐라고요? 약정이 없다면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복물이 있는 한 존속한다.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단 뭐가 있으면? 아니, 복분이 있으면 영원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언제가 계속 인정이 돼요. 끝도 없이. 자, 그런데 오른쪽 올라가 보시면 2번 보죠. 2번 동그라미. 그런데 복문이 없으면 복문이 없어져 버리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묘를 2장 또는 폐장, 2장 옮겼다. 폐장 없애버렸다. 그럼 존속기간 끝났다. 그러면 권리는 소멸하겠지요. 그런데 멸실됐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돼 있죠? 유골이 존재하고 있고 원상의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권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이게 이제 뭐였냐면요. 2007년도 이제 판례가 나온 건데 여기 이제 그 벽제 쪽 아시죠? 왜? 이제 파주 쪽 가는 그쪽에 문산 쪽에 그쪽이 묘가 많아요. 벽제 파주 그쪽 묘가 많은데 언제 한번 그 비가 큰 비가 왔어요 한번. 그건 바로 이제 계곡이 막 이제 막 깎여 나가고 이렇게 됐고요. 그 묘지가 막 떨리는 쓸려나간 거예요. 빗물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그랬는데 어떤 묘는 아예 그냥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시신도 다 떠내려갔어. 아예 못 찾아 그렇게. 어떤 거는 이제 파헤치는 거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막 관이 막 나왔어 밖으로 이렇게. 막 열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다 파헤쳐져 버렸으니까 막 깎여 나가는 바람에 큰 비가 와갖고 그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장인이 그 근처에 부처 계세요. 그 놀래갖고 이제 그랬을까봐 다행스럽게 거기 괜찮았었는데 산이 막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산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묘가 다 파헤쳐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관이 막 내려오고 막 그랬다고 마을로. 어떤 시신을 못 찾았어 아예. 그냥 몇 식구는 다. 뭐 지금도 못 찾는 거예요. 다 묻혀버리고 그랬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지 뭐. 근데 이제 그 시신이 없으면 아예 이제 방법이 안 되는데 관이 막 열려진 거예요. 막 파헤쳐진 바람에 이렇게.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그게. 그것도 많이 그랬어. 그 문제는 이게 지금 남의 산이잖아요 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다시피 복문이 없으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근데 비가 와서 다 깔아앉아버린 거야. 다 또 내려갔어. 복문이 없어 아무것도. 이럴 때 이게 인정될까 말까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되는 바람에 이게 막 싸웠겠지. 땅 주인하고. 그런데 땅 주인은 산 주인은 뭐라겠어. 야, 파 나가. 이러겠지. 근데 이거 묘의 후손들은 아니야 인정해줘 이렇게 됐겠죠. 이제 막 붙었다고 싸움이. 그거는 뭐 소송이 붙었겠죠. 이제 그게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된 거라고. 왜 그래요? 먼저 일단 뭐가 있다고 현재 유골이 존재하고 있고 금방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인정된다 그런 판례였었다 보니까 요 판례가 이제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그래서 자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복문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골이 있고 금방 복구할 수 있다면 권리는 다시 인정해 줘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에 이제 분묘 기지권의 문제였을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지금껏 쭉 몇 개 본 거는요. 이제 이 얘기는 자, 우리가 어떤 묘일 때 인정하는 거 하니 어떤 묘들이냐면 지금 책 보시면 맨 밑에 4번 보세요. 4번 장사 등에 대한 법률 써 있죠? 맨 밑에 보니까 날짜 있지 않나요 지금? 맨 밑에 줄에 2001년도 1월 13일자로 이게 시행된 법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금방 말했던 분묘 기지권이란 그 묘들은 언제 묘만 말하는 거다. 이 날짜, 이 전 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날짜 이후로 새로운 묘를 만들었겠죠. 그런 묘들은 이런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젠 법을 따라 해야 된다고 이제는. 이해되셨죠? 날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 제가 2001년도 1월 13일자로 기준했을 때 금방 이 인정되는 현재 이 권리가 인정되는 묘들은 그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묘들 만들어진 것들만 인정하는 것이겠고 이 날짜 이후로 새로 만드는 묘는 이제 법에 의해서 묘를 써야 되지 이런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게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자 장사법을 보는 거예요. 자 법의 이름이 이제 좀 장사 등에 대한 법률 일명 장사법 라는 것이고 날짜는 중요치 않아요. 단지 2001년도에 시행된 법이에요. 자 일단 이 법은 어디에 적용될까? 어떤 묘지에? 이거는요 공설묘지, 공설묘지 이른바 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여기에.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 동작동에 뭐 있죠? 동작동에 국립현충원 있죠. 그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들은. 그러니까 국가 말고 이제 개인이 만든 묘일 때 적용한다 이 말이 것들은. 이 법은. 그래서 자 먼저 이 법에 의해서 묘지 종류, 즉 분묘의 종류예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크게 둘로 나눠져요. 개인 묘지가 있고 그 외의 묘지가 있다. 그렇게 개인과 외. 자 먼저 이 용어부터 이해하시죠. 자 이때 분묘라는 뜻은 어떤 뜻이겠어요? 시신을 화장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여음해서 관에 넣어서 묻은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자 두 번째 개인이라서 이쪽에 보니까 요 개인 묘지가 어떤 얘기냐? 묘 하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부부 정도 묘 2개 정도를 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아니라 최소한 부부 정도 묘. 남편과 아내 2개 정도를 개인이란다. 자 그럼 이제 외에는 어떤 게 있냐? 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가족 묘지가 있고 종중 묘지가 있고 법인이 있고 나눠져요. 그랬을 때, 자, 이제 어떻게 이 묘를 만들까? 설치 방법. 방법은요. 자, 개인 묘지면 이건 이제 설치한 뒤에 신고하면 돼요. 사후신고예요. 사후신고. 날짜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가 요 몽땅 싹 묶어가지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정도 면적을 사용할 수 있을까? 면적. 면적은 한 기 면적과 전체 면적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한 기라는 데는 묘 하나, 한 개 면적이 따로 있고 전체가 따로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자, 한 기 면적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개인이죠, 개인. 개인 묘지는 한 기건 전체건 똑같아. 차이가 없어. 둘 다 30제곱미터 이하이면 돼요. 한 기나 전체나 다 똑같다고. 그런데 가족 등은 한 기는 다 똑같아요. 1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이제 합장하면 달라져. 합장했다? 그럼 15제곱미터 이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전체는 다 틀려요. 전체니까 봐요. 자, 가족, 종중, 법인이라고. 그럴 때 가족이면 100, 종중은 1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나 법인만이죠. 법인인 경우에만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거는 분묘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 왜? 이건 높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높이를 제한한다. 그럼 어떤 형태일까? 두 가지가 있다. 쌓아 올린 거 일명 봉분. 평평한 것. 평분 둘로 구분돼요. 높이를 제한한다 그랬죠? 어디부터? 땅부터 위까지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자, 1m 넘지 못해요. 요건 반 자르면 돼. 50cm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묘를 쓸 때 일정 거리를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정 거리를 떨어뜨리다 이거예요. 묘를 쓸 때. 어떻게? 자, 개인과 가족을 따로 만들어서 그 다음 이제 종중과 법인을 따로 또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로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철도가 있다. 하천 등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200. 그 다음 이제 학교라든가 20호 이상의 인가. 사람 사는 집, 인가가 있다. 그럴 때는 300m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종중과 법인이라면 똑같아요. 끌어들여서. 자, 도로 등이면 여기부터는 300.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등이면 여기서부터는 500m 이상을 둬야 돼요. 이런 내용은 우리 책에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묘를 얼마 동안 쓸 수 있을까? 자, 존속 기한은 얼마 동안일까?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30년밖에 안 돼요. 30년. 근데 연장이 돼요. 한 번 연장이 되고 30년 연장이 돼요. 이렇게 한 번 할련해서. 그럼 자 연장해서 끝까지 가니까 합이 얼마 나오죠? 60년 나오죠. 그 이상 안 돼요 이제. 그 이상 못 써.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기간이 끝났죠.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자.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끝났죠 이제다. 그럼 끝난 날부터 해서 1년 이내에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고 매장 6월을 도로판에서 화장해서 다시 봉원 시설에 안치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보니까 자 이게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산 하나 샀어. 내가 산 주인이에요. 근데 내 산에 내가 아버지를 모셔놨다고. 그래도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까? 최고 60년밖에 안 써. 못 써요. 그 뒤에 뭐 해야 되죠? 어차피 화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차피 끝까지 가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 해야 돼요? 화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하라는 소리일까? 아예 처음부터 화장하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이 법 취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웬만한 산, 좋은 산은 다 묘지죠. 예? 다 묘가 있잖아요. 웬만한 산에는 다. 그 전국토 묘지화가 돼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화장하라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지금 보니까 자, 이게 장사법 정리를 다 한 건데 지금. 자, 내용 보니까 주로 뭐가 많아 보이나요? 지금 다 숫자. 예? 숫자. 이걸 외워야 돼요. 그 일부러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 길고 쓴 이유가. 그럼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분묘 기지권과 장사법 몇 문제라고 써요, 이거? 한 문제죠. 한 문제인데 보기 줄 거 아니겠냐고. 보기 2개쯤이 분묘 기지권의 판례보기요. 3개가 얘네고. 이 하나에 무슨 소리인지가?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올 텐데 2개쯤은 아까 봤던 책에 판례 많았죠. 아까 분묘 기지권에. 판례 그걸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잘 못 바꿔요, 그거는. 그럼 3개가 뭐라고 같다? 요 숫자로 내겠죠, 이제? 숫자는 바꾸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외우셔야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래, 이걸 외워놔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정리해볼게요, 한번. 자, 이제 장사법 이럴 때 묘의 종류가 뭐와 뭐예요? 개인과 그 외. 이렇게 나눠지죠. 어떻게 설치한답니까? 설치하는 방법은요. 개인이면 사후 신고 31일 날짜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 면적 얼마 쓸 수 있다? 면적인데 한 기 전체를 나누자. 그럴 때 개인은 몽땅 똑같다. 30제곱미터 이하. 한 기나 전체나. 네? 근데 자, 가족등이면 한 기는 똑같다. 10 또는 15. 전체는요. 100, 1000 이하인데 법인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정한다고 썼어요. 여기 높이. 자, 봉분과 평분. 반 자르시면 돼. 1m 하고 요거 반.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자, 거리를 두겠다.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라. 개인과 가족일 때 도로 등이부터 얼마? 200, 300. 종중 법인이면요. 300, 500. 그렇죠? 두 개 같으니까. 그러니까 외워버리셔야 돼. 개인 가족이면 200, 300, 종중법인 300, 500 이렇게. 그렇고 나서 자, 존속기 얼마 동안 묘를 쓸 수 있다고요? 원칙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또 30년. 합의 60년. 끝났다. 묘 철거시켜라. 얼마 이내? 1년 내.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 책이 없어요. 없는데 자, 여기서 금방 허가 받으라고 돼 있죠, 여기. 네? 그죠? 이 책이 없다고 여기요. 없는데 허가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가 안 받았어. 허가 안 받으면 요거는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요거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데 저 끝에 지금 이제 다 끝났다. 그럼 도로 나오세요 그래야 돼요. 나오세요 그래야 된다고. 화장하게 다시. 자, 얼마 이내요? 1년 내 나오세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때 1년 내 나오세요라고 안 했다고.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 111. 오케이? 네? 하나잖아 지금. 요까지. 자, 지금 칠판을 쓴 건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문제를 맞춰요. 비켜줘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그러면 책 보시면 416쪽 가시면 되겠네요. 이제 416페이지 정의는 뭐 필요 없고요. 417로 바로 가시죠. 3번 국가 설치하는 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어디에만요? 공설과 사설. 그렇죠? 그럼 양으로 4대로 오세요. 사설 묘지 나오죠 이제. 자, 먼저 1번에 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죠. 그죠? 어떻게 해요? 개인, 가족, 종종, 법인이 있다. 그건 묘의 종류예요. 그거는 4가지 있던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있어요. 그건 설치 방법. 자, 개인 묘지죠. 이건 또 개인 2번 동그라미. 개인 묘지는 첫 줄 끝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내 시장 등 신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후 신고. 그래서 3번 동그라미 보시면 가족, 그 다음 종중, 문중, 법인묘지면 설치를 하려는 자니까 뭐예요? 사전. 둘째 줄 뭐예요? 둘째 줄에 가운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죠. 허가 그 얘기였고 넘기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5, 6, 7, 8 다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자연장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오른쪽 먼저 보시죠. 419페이지 양가로 6번. 그거 먼저 볼게요. 419페이지 양가로 6번. 분묘 등의 전문 면적 등 써있죠. 자, 먼저 1번 동그라미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면 한기, 묘 하나.
둘째 줄에 얼마랍니까? 10제곱미터. 합장하는 경우면 15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한기죠, 한기. 묘 하나. 그럼 이제 이번 개인 묘지는 얼마래요? 30제곱미터 초과해서 안 된다. 이것도 한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3, 4 보지 마세요. 3, 4는 보지 마시고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오른쪽 그 421쪽에 그 표가 하나 보이죠? 표 보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묘지의 면적표입니다, 그게. 표인데 지금 4개 나오잖아요. 개인과 가족 등 4개 보였죠? 첫 번째 칸 뭐죠? 전체. 두 번째 칸은 한기. 예? 자, 그럼 이제 개인은 잘 보시면 전체는 한기나 똑같잖아요, 지금. 예. 30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전체는 다 달라요. 그죠? 가족이면 얼마? 100. 종중이면요, 1000 이하. 그러나 법인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단어가 그죠? 이상. 그 다음 이제 한기 보세요. 한기는 지금, 자, 가족 등은 다 동일해요. 얼마래요? 10 또는 15 아닙니까? 요거 외우시는 거고요, 숫자를. 자, 외워두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420페이지 7번으로 올라가세요. 맨 위에 7번. 분묘 설치 기간 나와 있었죠? 자, 먼저 1번 동그라미 거기 보시면 설치 기간은 얼마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이게 원칙. 원칙.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 연장 신청할 때는요, 몇 회 안에서? 1회 안에서 얼마? 30년으로 한다. 3, 4, 5 필요 없어요. 양가로 8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 처리. 1번만 보시죠. 자, 기간이 끝난 분묘 연구자. 기간이 끝난 날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해당 묘를 시설을 철거하고 이거를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화장하라 이 말이에요.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1년 내 그거 안 하면 금방 얼마의 벌칙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 여기도 봤다시피 약간 이제 그 가족 등일 땐 뭐 하다고 했었어요?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안 받았답니다. 얼마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이 기하시는 거야 이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안 보고 온 게 있죠? 다시 앞으로 올까요? 418쪽. 자, 양가로 5번을 보시죠. 양가로 5번. 자, 418쪽에 자연장지 조성. 자연장지. 자, 자연장지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읽어볼게요. 1번 보니까 국가, 시도지사 등은 다음에 따라서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수목장림과 자연장지 두 개 보이시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나오네 보니까 무슨 말? 수목장. 근데 수목장과 자연장은 틀린 말이에요. 뜻이 달라요. 두 가지는 다른 뜻이라고. 어떤 차이일까? 수목장 뭔지 아시겠어요? 수목장은 나무를 하나 사죠, 한 그루를.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일단 그러면 이제 화장해야지, 이제 화장. 그럼 차이가 이건 지금 화장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안 한 거야. 이건 묘지니까. 관에 묻은 거고, 이거는. 그다음 수목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화장해서 뼈를 다 빠야 돼요. 그게 뭘 어디지 이렇게? 용기, 함. 그거 함 비싸요, 굉장히. 그거 함을 묻어, 이렇게. 사목장이라는 거, 수목장은. 해보신 적 있나요? 하여튼 자, 그러니까 나무를 사요. 그래서 이제 용을 그걸 묻어 이렇게 함을 이렇게 묻는다고 6월 함을 묻는 거라고요. 그건 수목장이고 자연장은 그게 아니에요. 또 자연장은 절대 용기를 쓰면 안 돼. 함을 쓰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루밖에 안 묻는 거야. 가루만 묻어, 가루만. 그건 자연장이고. 틀려요. 그러니까 뜻이 보니까 수목장은 용기를 써서 묻는 걸 말하는 거고 자연장은 그게 아니라 가루만 묻어야 돼. 흙과 섞어서 묻는 거라고. 용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건 자연장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요 의미가 자연장지잖아, 그죠? 자연장지. 그게 자연장지가 많이들 하는 건데, 이제 자연장지는 용기를 쓸 수 없어요. 그냥 가루를 이렇게 뿌려야 돼, 이렇게 땅속에다 이렇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뭐 웃음 얘기는 아니고, 뭐 이제 그 제 얘기를 한번 간단히 해보면,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이제 2달 딱 됐던 걸 데리고 와서, 난 2달 된 걸 데리고 와서 15년을 키웠어요. 15살 때까지 키웠는데, 물론 이제 강아지 죽었죠. 근데 얘가 이제 요만해요. 2kg밖에 안 되는 거니까. 조그만 강아지인데 15년을 이제 같이 살았어, 방 안에서. 그 정도면 그 가족이에요, 그거는. 응? 가족이지 뭐예요. 그 1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더더군다나 같이 안방에서 방에 살았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15살이면 사람 나이 한 80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제 병이 걸렸죠, 나중에. 늙으니까. 병 걸려서 이제 그 뭐 신장도 안 좋고 막 그랬어. 근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한 달에 한 7, 80 들어가, 병원비가. 그 뭐 약값에 뭐 주사값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어떻게 해? 그걸 치료를 하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될 수는 없잖아. 그걸 아프다니까. 그 맨날 병원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료도 그냥 사료가 아니라 그 약 사료가 따로 있어. 비싼 사료가. 뭐 그거 매겨야 되죠? 그 뭐 주사에 뭐 하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가더라고. 어떨 때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그럴 때가 있었어. 그게 한 1년을 그렇게 써요. 한 1년 넘게 이제 그렇게 맨날 비용을 들였는데 누가 들으면 이제 미쳤다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근데 그거는 또 제 입장이 되면 또 안 그렇다니까. 꼬토냐고 가족인데 그걸 뭐 죽일 수는 없잖아, 그거를. 그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그 돈을 들여요. 근데 비싸, 병원비가 엄청. 보험도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엄청 비싸, 약값이 이런 게 다. 근데 약도 이제 뭐 수입도 해와야 돼, 또 그러면 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막 비용을 들어간 거야. 거의 한 100만 원까지 매달 들어갔어요, 이렇게. 1년 넘게, 한 1년 반 정도를. 그래도 결국은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정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신장 독이 올라온 거야, 머리까지가. 근데 일주일 딱 남겨놓고는 이제 안락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했냐면 그 죽을 갈아서 주사기 이렇게 쭉 뽑아서 그걸 베겠어요, 이렇게. 안고. 못 먹으니까. 이 주사기 이렇게 넣을 정도로 이렇게 해다가 결국은 이제 한 7일째 되니까 그 이제 얘가 우는데 들리는 것 같아요, 내 귀에. 아, 나 그만 이제 보내달라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새벽 3시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다가. 병원 그 이제 원장 그 핸드폰으로 전화했어. 그 3시에 왔어. 그 병원 원장이.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내가 준 돈이 얼마인데 그 병원장한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이. 그 왔더라고. 와갖고 새벽 3시에 이제 주사를 놨어요, 안락사. 근데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를 이제 재웠잖아. 그러고는 그걸 다 싸줬어, 이렇게. 그 다음날에 제가 미리 다 알아봤지. 김포에 가면 이제 애견 화장장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거든, 거기 가면. 근데 이제 그걸 데리고 간 거야. 근데 화장장 가고 탔다가 가족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제 거기가 다 있어요. 뭐 불교식도 있어, 뭐 기독교식, 천주식 다 있어, 이렇게. 그 마침 보내는 게 다 돼 있다고. 그럼 이제 내가 종교대 가서 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내 앞에 이제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먼저 와서 그 화장했고, 내가 두 번째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다 해줘요. 이렇게 막 쌓아주고 이런다고. 마지막 인사시키고 그러는 게 있거든? 그부터 인사하고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쓱 집어넣어. 그러면 큰 유리창으로 보여, 이렇게. 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화장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쭉 끄내요. 고로가 있어. 불 떼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쭉 끄내갖고 이렇게 놓고 계속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한 30분 걸려요. 그 이제 화장하는데. 그럼 이제 보고 있는 거지. 바깥에 우리 이렇게 큰 유리창으로. 근데 그 2층 올라가니까 그 2층에는 그것도 있어. 봉안시설도 있어요. 그 다 칸이 다 돼 있고, 강의 사진 다 붙어 있고, 그 앞에 뭐 육포 갖다 놓고 막 그랬더라고. 뭐 소세지 갖다 놓고 막. 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써,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러니까 30분 지났나? 화장이 끝났어요. 이렇게 쭉 꺼내잖아. 그 장아찌 요만하니까 뭐 뼈가 뭐 있어야 요만큼밖에 더 있겠어요. 요만큼이겠지. 작은 강아지니까. 근데 요걸 갖다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이제 빠서 날 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근데 이렇게 겉들이면은 이렇게 끌 가더니 카턱이 그러니까 우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슬픈 상황이잖아, 나는 지금. 안 그렇겠어요? 막 울고 슬픈 상황이 된 거잖아, 이 상황이. 막 울고 막 그럴 거 아니겠냐고. 근데 순간 빵 터진 거야, 내가. 카턱이 넣고 아는데 그 카턱이가 우리 집하고 똑같더라니까? 그거 왜 마늘 갈고 그러는 거 써요? 고춧가루 갈고. 가정용 카턱 있잖아. 그걸 왜 누르 가르는 거야, 그걸로.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제품하고 색깔이 똑같네, 우리 집 거하고. 그 카턱이 그 제품하고 그 색깔이 빨간색인데? 그것도 왜 가는 거야, 그거를. 그거 쓰면 또 웃음이 나더라고, 또. 그래, 이걸 이렇게 털어줬잖아, 이렇게 털어갖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쌓아요. 종이 이렇게 쌓아서 줘요. 요만한 용기 넣어줘요, 이렇게. 이제 그게 한 40만 원도 들어요. 그거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주길래 받아왔지, 이렇게. 받아와서 이제 그걸 들고 가고는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바로 우리 고향으로 갔어, 내가. 그 우리 어머니 묘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렸어, 그 옆에 파갖고 이렇게. 이게 자연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쓰면 안 되고 가루만 묻는 게 자연장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놀고 있을 거야, 막 그래서. 혼자 적적하시니까 강아지 데리고 놀으라고 이제 이렇게 둘이 놀고 있을 텐데. 자, 돌아오면 이제 자연장 종류 볼게요, 이제. 여기 4가지 있거든요, 보니까. 자, 자연장 뜻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러면 자연장이 있고, 자연장 종류 몇 가지냐고 할 때, 여기도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니까, 먼저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 종중도 있고, 법인도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자, 이제 어디 보시는 거니까 2번 보세요. 2번 동그라미. 자, 개인 자연장지죠. 거기는 조성 한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조성 마친 후 30일 내 신고해요. 자, 그러면 자연장에서 첫 번째가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한다. 며칠 내 신고한다? 30일 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 개인 묘지도 뭐였었죠? 사후 신고했죠. 그 다음 개인 장지 또한 사후 신고죠? 똑같아요. 네? 자, 똑같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3번 보시죠. 가족과 문중 자연 장지는요,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한다 그랬을 테니까, 이건 사전 신고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가족과 종중 자연 장지면 사전에 신고한다. 오른쪽 올라가시면 몇 번 있냐면, 이제 4번 동그라미, 법인 자연 장지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인 자연 장지일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비교하고 오셨다 하자고요. 이렇게 보세요. 묘지는 말이죠. 자, 일단 얘네 둘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화장 안 하고 관을 묻은 거고, 요거는 화장해서 가루만 묻는 거고, 그런 차이잖아요.
자, 묘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이면 사후신고, 나머지는 다 사전 허가. 자연장지는요, 개인만 사후신고, 가족 종중은 사전신고, 법인만 뭐 사전 허가. 이렇게 다르죠? 이 차이점 좀 봐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장지까지겠어요.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원으로 진행하지요.